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으로 납북당한 사람들은 약 10만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규식, 조소왕, 엄황석 등 임시정부 관련자들로서의 정치적 이유로 납북된 인사들과 또 전문적 지식을 보유했던 사람들, 그리고 의형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70에서 80세 이상의 고령 혹은 사망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생사긴 결과통지, 또 서신교환 주선, 또 사망한 납북인사 유해 송환 등이 거론되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는 남과 북이 상당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북측은 6.25 전쟁 이후에 납북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진 월북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역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그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주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좀 더 실질적인 종전선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일부터 그 조치부터 함께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상 방역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언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설 연휴는 작년보다 하루 늘었지만 사건 사고의 피해는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30명에서 20명으로, 화재 사망자는 작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가스 전기사고 사망자도 작년에 한 분 계셨지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개선된다는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계속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높아진 안전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제역은 1월 3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애써주신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 축산농가와 축협관계자, 수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방역태세를 며칠 더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49만 5천 명의 어린이 가운데 29명이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미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학 이후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올 겨울방학 동안 전국 936개 학교에서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성면 잔재물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학부모님과 함께 조사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시기 바랍니다. 15일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식중독 발생이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방학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새학기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 또는 증설로 14,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692개 학급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유치원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 통학차량 등
국공립 유치원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도심 상권을 리모델링해 사업 공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고 마지막으로 부가 비용을 줄여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자영업이 밀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상권에는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 창업과 힐링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혁신 거점 13곳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30곳을 육성하고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10곳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합니다. 또 2022년까지 전통시장 300곳의 낡은 전기 설비를 개선하고 화재 알림 시스템도 700개 시장에 확대 설치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죠? 다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상품권 발급인데요.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오는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 온누리 상품권 10조 원 규모인데요. 특별 교부세와 국비를 투입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 상품권 권장 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 포인트의 온누리 상품권 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에서 2조 원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자금을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환산 보증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상권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급등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 포인트제도 마련됩니다. 국민 포인트제는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서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도 국민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천억 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 평가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에게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2017년 말 기준 8,800억 원인 지역신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폐업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예비 창업자 10,000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 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튼튼 창업 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됩니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인 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을 지원하는 기반도 만듭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 공제를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공제 가입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힘, 자영업의 생기를 불어넣어줄 종합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발빠른 정책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중요한데요. 네, 대한민국 자영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에서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주말 동안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옷차림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며 전국이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도 간 동파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엔 서울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는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속초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기온이 내려가며 아침 기온 전주, 대구 영하 7도에서 낮 동안 광주 5도, 대구 4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월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고요. 주말 동안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구지역에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구지역 신속 대처를 칭찬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구지역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하는데요. 긴장 놓지 말고 잘 대처해서 구지역이 빠르게 종식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